날이, 큰일 났습니다. 한밤중 종의 다급한 외침에 김대감 저택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랑 최도령이 신방에서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다는 것이었지요. 저 여자가 아니야. 최도령은 얼굴이 새하얘진 채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분명 혼례를 올린 지 불과 한 시즌도 안 지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신부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은 석 달 전 여름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추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신부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 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놀랍고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헌종 3년 여름, 한양 북촌에 최참판댁이 있었습니다. 외아들 최윤아는 25살로 준수한 외모에 학식도 깊어 한양의 처자들이 모두 탐을 내는 신랑감이었지요. 우리 아들도 이제 장가를 보내야지. 최참판 부인이 말했습니다. 하오, 좋은 혼처를 찾아보겠소. 중매쟁이가 수십 명의 처자를 소개했지만 최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그냥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최윤아는 솔직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름다운 것을 좋아했거든요. 얼굴만 예쁘면 된다고? 이 녀석이. 최참판은 웃었지만 아들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중매쟁이가 한 집안을 소개했습니다. 참판 어르신 김대감댁 따님이 정년기입니다. 김대감. 그 사람 재산이 엄청나지 않소? 그렇습니다.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자이지요. 최참판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매쟁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오? 따님이 얼굴이 그리 아름답지 못하다고 합니다. 최참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못생겼는데. 두창을 알아서 얼굴에 곰보 자국이 많고 몸도 뚱뚱하고 사람들이 꺼린다고 합니다. 최윤아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그 집은 싫습니다. 하지만 윤아야, 재산이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아름다운 사람과 살고 싶습니다. 최참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편 김대감댁에서는 딸 은채의 혼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또 거절당했습니다. 대감마님. 하인의 말에 김대감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얼굴이 못생겼다고. 우리 은채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 은채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은채는 정말로 얼굴에 두창 자국이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 심하게 앓아서 얼굴 전체에 자국이 남았거든요. 게다가 몸도 통통했습니다. 나는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 걸까? 은채는 거울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은채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채에게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은주였는데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양 제1의 미인이라는 소문이 있었죠. 하지만 은주는 이미 시집을 갔습니다. 그것도 아주 먼 곳으로 말입니다. 은채는 어렸을 때부터 언니와 비교당했습니다. 은주는 예쁜데 은채는 쌍둥이인데 어쩜 이렇게 다를까?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은채는 점점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주가 갑자기 친정에 왔습니다. 언니, 은채야. 은주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시댁에서 나를 내쫓았어. 뭐라고?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그리고 시댁 재산을 노린다고. 그게 무슨...
증거도 없는데. 억울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주는 친정으로 돌아왔지만 세상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쫓겨난 며느리라니.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 김대감도 고민이 깊었습니다. 은주는 이미 시집을 갔다가 돌아온 몸. 재혼은 어려울 것이고, 은채는 혼처가 없고. 김대감 부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은주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은채 대신 시집을 가면 안 될까요? 뭐라고? 최참판댁에서 얼굴 예쁜 며느리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은채인 척하고 가면. 김대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사기 아니냐. 하지만 아버지, 은채는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미 돌아올 곳이 없어요. 김대감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뒤 김대감은 결심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은채도 함께 가야 한다. 네. 은주가 은채로 시집을 가되 진짜 은채는 몸종으로 함께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두 딸 모두 최참판댁에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은주와 은채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하지만 그건. 은채야, 괜찮아. 내가 잘할게. 그리고 너도 나랑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잖아. 은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고마워. 그리고 혼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최참판댁에서는 김대감의 딸이 못생겼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재산 때문에 혼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유나야, 얼굴은 못생겼어도 착한 아이라고 하니 잘 대해주거라. 최참판이 말했습니다. 최유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불만이었습니다. 혼례 날이 왔습니다. 신부가 가마에서 내렸을 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네. 아마 정말 못생겼나 봐. 신부는 두터운 면사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습니다. 최유나는 혼례식 내내 신부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최유나는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부는 이미 신방에 앉아 있었는데 여전히 면사포를 쓰고 있었습니다. 최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면사포를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최유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신부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당신은, 저는 김대감의 딸 은채입니다. 은주가 은채인 척하며 말했습니다. 최유나는 기쁨에 겨워 웃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소문은 거짓이었군요. 은주는 말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아팠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유나는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방 한구석에서 혼자 우는 몸종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몸종은 얼굴에 곰보 자국이 있는 뚱뚱한 여자였는데 이름이 은채였습니다. 부인, 저 몸종이 왜 저렇게 우는 것이오? 최유나가 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제 동생입니다. 동생이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저에게는 가족 같은 아이예요. 최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은. 저 아이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유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최유나는 우연히 은채가 시를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홀로 서니 그리운 이 생각나네. 은채의 목소리는 구슬펐습니다. 최유나는 놀랐습니다. 몸종이 글을 읽을 줄 아네. 그리고 며칠 뒤 최유나는 은채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잘 그리다니. 최유나는 은채에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은채, 너는 누구에게 배웠느냐?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최윤아는 이상했습니다. 몸종인데 대감이 직접 가르쳤다고. 2달이 지났습니다. 최윤아는 점점 은채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아름답지 않았지만 은채의 마음은 너무나 따뜻했거든요. 어느 날 밤 최윤아는 아내 은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 은채에 대해 더 알려주시겠소?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그 아이에 대해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은주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말이오? 저와 은채가 진짜는. 최윤아는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오?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은채가 아니에요. 진짜 은채는 저 아이예요. 뭐라고? 은주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은주예요. 은채의 언니. 제가 은채인 척하고 시집왔어요. 진짜 은채는 얼굴이 못생겨서 혼처가 없었거든요. 최윤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를 속인 것이오? 죄송해요. 하지만 은채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저보다 훨씬 마음이 아름다운 아이예요. 최윤아는 신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거짓말을, 나를 속였어.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 대감이 사기를 쳤다고. 쌍둥이를 바꿔치기 했다니. 김 대감이 급히 최 참판댁을 찾아왔습니다. 참판 어른,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짓니오? 우리를 속였단 말이오. 하지만 제 딸 은채는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한 번만 기회를. 안 돼요. 당장 혼인을 무효로 하겠소. 최윤아는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윤아는 은주의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라 은채의 따뜻한 눈빛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나는 뭘 원했던 걸까? 최윤아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 그게 전부였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윤아는 은채를 불렀습니다. 은채, 정말 내가 김대감의 딸이냐? 네. 왜 언니가 대신 시집을 온 것이냐? 은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못생겨서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언니가 저를 위해. 그럼 내가 읽던 시는 제가 지은 시예요. 내가 그린 그림은 제가 그린 거예요. 최윤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채, 나는 바보였다. 얼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려 했으니까. 하지만 지난 2달 동안 나는 내 마음을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아름다움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은채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련님. 은채, 내가 다시 청혼해도 되겠느냐? 이번에는 진짜 내게. 은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못생겼는데. 못생긴 게 아니다. 다른 것뿐이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이 아름답다는 것을 안다. 은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최윤아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은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윤아야, 하지만 얼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은채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최참판 부부는 깊은 고민 끝에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은주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은채야, 행복하렴. 언니, 고마워. 2 자매는 눈물을 흘리며
이번에는 은채가 면사포를 벗고 당당하게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최윤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신부라고 곰보에 뚱뚱하잖아. 하지만 최윤아는 은채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은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윤아와 은채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은채는 천천히 자신감을 되찾았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최윤아는 은채의 시와 그림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부인, 오늘은 어떤 시를 지었소? 오늘은 남편에 대한 시를 지었어요. 읽어주시겠소? 은채는 부끄러워하며 시를 읽었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 마음을 본 사람, 그대는 나의 빛. 최윤아는 감동해서 은채를 껴안았습니다. 몇 년 뒤 은채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아들, 누구를 닮을까요? 나를 닮으면 좋겠소. 저를 닮으면요? 그래도 좋소. 내 마음을 담는다면 말이오. 은채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은주도 나중에 재혼을 했습니다. 은채를 이해해주는 좋은 사람을 만났지요. 두 자매는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채야, 행복하니? 응, 언니. 너무 행복해. 언니는? 나도. 우리 모두 행복하게 됐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채와 최윤아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못생긴 신부라는 오해와 거짓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진짜 사랑을 찾은 이야기였지요. 세상은 겉모습을 보지만 진짜 사랑은 마음을 봅니다. 얼굴이 아름다운 것보다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최윤아는 그것을 깨달았고 은채는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평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지 말고 마음을 보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